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갑자기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으셨을 때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먼저 소장이 우편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이 소장 안에는 같이 안내문이 나오는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라,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아보시고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서 제출 의무는 민사소송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라는 것이 잡힙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혔고 선고가 난다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고 나서도 그 선고 기일이 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하고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지만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그 전에 제출을 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은 취소가 된다. 답변서를 당연히 상세하게 제출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막거나 무변론 선고 기일을 취소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기재를 하고 추후 준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제출을 하게 됩니다. 준비 서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답변서도 이 준비 서면에 해당하는데요.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준비 서면이 바로 이 답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는 내용이 있으면 준비 서면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답변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 서면 제출하는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먼저 이 소장에 기재된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부정을 하느냐가, 그리고 이걸 반박을 한다면 개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만약에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항변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이 원고에게 날라왔습니다. 그럼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돈을 받았지만 이것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어를 하실 수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나 대여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변제를 했다. 아니면 대여를 받은 것은 맞는데 아직 갚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되 다른 사실을 가지고 와서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써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고가 열심히 입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사실 없어요. 그런 사실 없어요. 이렇게만 부정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후 판단할 문제에서 누구에게 더 유리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재판에 임할 때는 피고도 방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하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 기일이라는 거는 소송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모이는 어떤 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 당연히 불이익이 많겠죠.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보통 우편으로 날라오는데 전자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편리하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편은 꼭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장을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편을 받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불이익은 다 피고가 받게 됩니다. 특히 답변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무변론 선고 기일이 잡힌 사실 자체를 몰라서 선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고는 참여해
확인해보지도 못하고 패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회피를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민사소송 소장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쟁점이 많고 복잡하고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사랑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